자, 다음에 이제 문법입니다. 문법은 네, 소개합니다. 소개합니다. 여기 뭐가 문법이에요? 조금 이따가 트이라고 합니다. 네, 이니까 으면 부족하지만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습니다, 습니까? 이것이 중요한 문법이죠. 한국어에는 끝나는 말이 네,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높임말과 반말, 그 다음에 이 동료들, 친구들끼리 쓰는 말 이런 것들이 바뀌는 거죠. 그리고 아랫사람에게 명령하는 그런 말로 바뀝니다. 그래서 해라, 해요, 또 합니다. 6개지만 2가지는 요즘 많이 쓰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세종대왕이나 뭐 이렇게 옛날 영화, 그걸 사극이라고 해요. 역사극,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 이런 것들 보시면 지금은 안 쓰는 2가지의 어미 형태를 씁니다. 이렇게 하시오. 이것도 요즘 쓰죠. 하십시오. 씁니다. 뭐 공사 중이니까 돌아가시오. 하오라고 하죠. 하오. 그 다음에 하계가 있어요. 하계. 근데 이런 말들은 지금 현대에는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러나 알아둬야 여러분들이 드라마나 영화 볼 때 네, 알아들을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위에 가장 높임말이 씁니다, 합니다, 씁니까 이거죠. 그래서 문장을 정중하고 예의 있게 끝맺는 말. 여러분 사전, 딕셔너리 사전을 보시면 더 어려워요. 설명이. 그렇죠? 설명이 더 어려워. 이거는 뭐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건 알아야겠죠. 그래서 먹다 해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그렇죠? 그러나 이거보다 더 높임말을 써야 할 때는 씁니다를 쓰셔야죠. 그래서 먹어요, 먹습니다, 먹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알아요. 아시겠죠? 그러나 한 번씩 다시 복습. 가다, 가요, 갑니다. 하다, 해요, 합니다. 이다, 이에요, 입니다. 여기에서 한국인들도 많이 틀리는 글자가 있어요. 이에요, 예요, 요거 많이 틀리거든요.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틀리는 한국 사람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네. 받침이 없으면 차, 이에요죠. 이에요. 받침이 있으면 책, 이에요. 그렇죠? 받침이 있으면 책, 이에요. 없으면 차, 이에요. 차여요, 뭐 이어요, 뭐 이렇게 쓰는 건 맞지 않아요. 이에요, 이에요. 그리고 입니다는 똑같죠. 차입니다. 책입니다.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똑같이 씁니다. 그래서 정말 예의를 갖춰야 하는 그런 어떤 공식적인 이런 자리에서는 이렇게 높임말 씁니다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처음 하는 말, 인사말은 뭐 안녕하세요. 너무나 잘 알지만 조금 더 예의를 갖추면 안녕하십니까? 이게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한국 백화점에 아침 시간, 첫 시간에 들어가 보세요. 거의 직원들, 안내하는 직원들이 서서 전부 인사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씁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그러면 연습을 한번 해봐야죠. 아침에 무엇을 먹습니까? 먹어요? 해도 되지만 조금 더 예의를 갖추는 높임 표현. 정중하게 그런 말로는 먹습니까? 그런데 알아둬야 할 건 해요로 쓰면 조금 더 가까운 느낌? 씁니까? 하면 조금 먼 느낌이에요. 예의를 갖춰야 하는 거는 가까운 사이에서는 예의 갖추지 않아도 괜찮죠. 그래서 무엇을 먹습니까? 아주 정중하게 물어보는 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요? 먹어요 보다는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빵과 우유를 먹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어요? 빵과 우유를 먹어요. 먹습니까? 먹습니다. 여러분은 속담 제가 많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이 알아둬야 하는 일반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눈이면 나도 눈, 이 이런 말이에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렇게 해도 되나? 네. 그래서 먹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좋아요. 아시겠죠? 다음에 지금 무엇을 합니까? 저는 지금 공부를 합니다. 합니까? 그랬으니까 합니다. 또 무엇입니까?
트엉입니다. 네, 이름이 뭡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보통 더 많이 쓰는 말은 이름이 뭐? 받침이 없기 때문에 예요. 이렇게 많이 쓰죠. 이름이 뭐예요? 네. 뭐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발음 안 하죠. 이름이 뭐예요? 뭐예요? 이렇게 들리죠? 그래도 괜찮아요. 네, 발음하는 거는 네, 뭐예요? 이게 네, 쓸 때는 이렇게 돼야죠.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문법 이라고 합니다. 간접화법. 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이라고 하다. 이거는 이라고 하다이기 때문에 앞에 명사가 나온 경우예요. 이라고 하다. 이 옷은 뭐라고 해요? 이 옷은 한복이라고 합니다. 여기 뭐 해요로 했는데 왜 합니다로 해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네, 해요 하면 이 옷은 한복이라고 해요. 해도 돼요. 네, 서로 같이 씁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김태수입니다. 해도 되고 김태수라고 합니다. 자, 받침이 있을 때는 이가 들어가죠. 받침이 없을 때는 이를 빼면 되죠. 그렇죠? 김태수라고 합니다. 선생님 이름 뭐예요? 천성옥. 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천성옥이라고 합니다. 됐죠? 여러분의 이름에 받침이 있으면 이라고, 트엉이라고. 받침이 없으면 태수라고 합니다. 그냥 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예의를 갖춘다고 했어요. 자, 이름이 뭐예요? 뭡니까? 트엉이에요. 트엉이라고 합니다. 트엉이라고 해요. 네. 트엉이라고 해요. 그렇죠? 이 음식은 뭐라고 해요? 여러분 아시죠? 모르면 안 돼요. 한국어를 배우는데 이 음식을 모르면 안 돼요. 그렇죠? 가장 유명한 음식, 그렇죠? 김치, 김치라고 해요. 한국인들이 김치를 얼마나 좋아할까요? 사진 찍을 때 김치 이렇게 찍죠. 치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치즈는 외국 음식이니까 네, 김치. 김치 없으면 안 돼요 하는 한국인들이 정말 뭐 거의 많죠. 물론 안 먹는 사람들도 요즘은 있긴 해요. 그러나 김치로 만드는 음식이 너무나 많고 또 요즘은 외국에서 그 외국 음식과 서로 김치가 만나면 더 좋은 음식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해서 김치를 많이 연구해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김치가 전 세계 슈퍼푸드 5, 넘버 5에 들어간대요. 그만큼 김치가 건강에 좋은 음식인 거 아시죠? 김치 많이 먹으면 감기도 안 걸린다고 하고 네, 피부 노화, 많이 늙는 거 또 많이 방지해 준대요. 여긴 좋은 재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왜요? 발효 음식이라서 그래요. 발효 음식. 치즈처럼. 여러분 그 요구르트 아시죠? 이런 것처럼 발효.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참 많아요. 김치, 된장, 뭐 이런 거, 청국장. 냄새는 좀 나지만 뭐 치즈보단 덜 나죠. 김치, 김치라고 해요. 네. 여러분 나라의 음식이 이건 뭐예요? 뭐예요? 베트남 음식은 뭐가 있나요? 쏨땀? 맞나? 네. 또 뭐 있어요? 반미? 네. 쌀국수 가장 유명하지만, 네. 자, 이 옷은 뭐라고 합니까? 아시죠? 모르면 안 되는데. 네. 한복이라고 해요. 네. 남자 한복, 여자 한복. 네. 그래서 요건 다른 말로도 써요. 요 밑에 거는 아시죠? 치마. 위에는 뭐예요? 저고리. 그래서 치마 저고리 이렇게도 써요. 나 치마 저고리 입을래. 이렇게 해도 돼요. 한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건 여자 한복을 말하겠죠? 남자는 바지 저고리. 네, 저고리가 위에요. 위도시. 여러분 위에 쓰는 거 아시죠? 네, 이걸 가시라고 합니다. 남자 모자처럼 쓰는 거. 이것이 크면 클수록 지위가 높아요. 그래서 왕이 가장 컸겠죠. 네, 그 다음에 또 아주 밑에 그 서민들은 이 갓을 또 쓰지 않았어요. 양반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조선시대 한국의 바로 근대 조선이란 역사가 있죠. 세종대왕이 조선시대에 26분의 왕이 있었는데 뭐 7명이긴 하지만 한 명은 일본이 침략을 했을 때의 왕이기 때문에 보통은 26명.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그중에 세종대왕은 네 번째 왕. 한국어를 배우는 한글을 배우는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알죠. 네 번째 왕이십니다. 조선에.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이 갓, 남자들 갓. 여러분 서울에 오시면 서울 아트센터 예술의 전당이라고 했어요. 그 건물이 이 갓, 이 건물이에요. 오시면 꼭 보세요. 멋있습니다. 한복. 자, 다음 이니까. 초급 문법의 가장 대표적인 문법 하면 니까죠. 니까와 어서. 여러분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복습이에요. 자, 앞말이 뒤에 오는 내용의 이유 또는 배경 이런 것이 될 때 니까를 쓰죠. 그래서 한국 사람은 왜 김치를 많이 먹어요? 김치가 맛있으니까 많이 먹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 먹어요. 옛날부터 먹었으니까 많이 먹어요. 네. 이유가 되는 거죠. 배경이 될 수도 있고. 자, 시장에 가니까 사람이 많아요. 이거는 이유보다 배경이죠. 사람이 많은 이유. 시장에 가니까 이런 일이 생겼어요. 이렇게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 그런 사건 이럴 때도 이 니까를 씁니다. 니까를. 그것도 어떤 배경이라고도 할 수 있죠. 시장에 가니까 네, 사람이 많아요. 또 가족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좋은 이유? 가족을 만나서. 네. 그렇죠. 그래서 니까는 여러 가지의 그 경우에 씁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가 있지만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이런 종류로 니까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서도 같은 이유나 원인을 말하죠. 그런데 어서와 니까가 쓰면 안 되는 경우가 각각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초급 문법일 때 다 아셨을 거예요. 혹시 헷갈려요 하면 선생님이 강의한 문법 강의 니까와 어서 꼭 찾아보세요. 정말 중요하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는 그런 학문이죠. 한국어 교육,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 선생님도 그런 걸 전공을 했지만 그런 전공을 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할 때 면접 시험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기도 해요. 어서와 니까가 왜 다릅니까? 이런 거. 중요해요. 자, 니까. 자, 한국 사람 같아요. 한복을 입어요. 어떻게 해요? 한복을 입으니까 한국 사람 같아요. 네, 여러분 어때요? 한복 예쁘죠? 경복궁이나 그 서울의 궁, 조선시대의 궁, 왕이 살았던 궁에 가면 이 한복 입고 사진 찍는 외국인들 정말 많이 볼 수 있어요. 정말 예뻐요. 저도 보면 너무 예뻐서 제가 그 사람들을 사진을 찍고 싶을 때가 있어요. 네. 자, 백화점에 가니까. 네. 자, 여기서 의가 나온다는 거 이제 다 아시죠? 받침이 있기 때문에 없으니까 그냥 니까. 바겐세일을 해요. 바겐세일. 보통은 세일을 해요. 이렇게 쓰죠. 할인 판매예요. 근데 세일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쓰니까. 근데 세일은 물건을 팔다인데 원래는 바겐세일, 아주 할인 판매,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그런 기간이 많이 있죠. 그럴 때 바겐세일인데 보통은 요 바겐을 잘 안 쓰고 그냥 세일해요.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세일해요 한다는 건 물건을 판다가 아니라 할인 판매, 디스카운트 판매를 해준다는 말이에요. 다음에 기분이 좋아요. 왜? 바다를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네. 자, 여기에서도 어서를 쓸 수 있고 쓸 수 없고 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갈까요? 가장 많이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인사말 할 때 어서와 니까를 가장 많이 틀리는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쓸 때 경우가 어서와 니까의 인사말이에요.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럴 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요도 되죠. 그런데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쓰면 안 돼요. 가장 많이 실수해요. 여러분과 같은 외국 학생들이. 네. 이때는 어떻게?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예요. 그럼 뭐예요? 뒤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인사말이 나올 때는 니까가 안 어울려요. 아시겠죠? 그것만 기억하세요. 다른 거는 좀 틀려도 괜찮지만 잘 가르쳐 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는 100% 외국인. 아시겠죠? 그래서 어서와 니까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게 쓰는데 차이가 납니다. 자, 다음 음연.
이것도 초급에서 배운 문법이니까 빨리빨리 할게요. 친구를 만나면 뭐 해요? 친구를 만나면 영화를 봐요. 아직 안 한 거예요. 조건이나 가정일 때, 가정은 뭐예요? 아직 안 한 거. 하게 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의 일에만 쓸 수 있어요. 과거에는 쓸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 형태의 문법 아시죠? 다음에 날씨가 좋으면 자전거를 타요. 날씨가 나쁘면 안 타요. 배가 고프면 라면을 먹어요. 배가 안 고파도 라면을 먹어요. 네, 배가 고프면. 그렇죠? 안 고프면 안 먹어요.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그렇죠? 가정, 미래의 가정. 자, 다음. 자, 문법 요거 문제 한번 풀어봐야겠죠? 돈이 많으면 전화를 해요? 병원에 가요? 좋은 차를 사요? 그렇죠.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사야겠죠. 그렇죠? 좋은 집을 사요? 큰 집을 사요? 뭐 예쁜 옷을 사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좋은 차를 사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요? 병원에 가요. 네, 병원에 가요.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요. 찾아가요. 만나요. 네. 같이 살고 있으면 뭐 이렇지 않겠죠. 떨어져 있을 때, 또 유학을 왔거나 아니면 뭐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을 때, 네. 아니면 뭐 결혼을 해서 따로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이 보고 싶으면 전화를 해요. 으면 아시죠? 자, 부족하지만, 지만은 앞뒤 문장이 반대. 그렇죠? 똑같을 때가 아니고 같을 때가 아니고 반대일 때 지만이죠. 네. 한국어가 어때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어렵다와 재미있다는 비슷한 종류가 아니죠. 이거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 이거는 플러스, 긍정적일 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반대의 경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어려워도 재미있어요. 해도 돼요. 어도를 써도 돼요. 이 경우에는 자, 날씨가 춥지만 운동을 해요. 우리가 날씨가 추우면 운동하기 싫어요. 운동 안 해요. 그렇죠? 그런데 춥지만 그래도 운동을 해요. 반대의 상황.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의 반대 상황. 김치 맵지만 맛있어요. 자, 맵다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약간의 단어로 씁니다. 이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맛있어요는 플러스가 돼서 맵지만 맛있어요. 매워서 맛있어요 해도 돼요.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조금 이상해요. 매워서 맛있어요는 약간 이상하니까. 매운 사람 정말 매운 걸 좋아해서 매워서 맛있어요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맵지만 맛있어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대의 경우라고 했죠. 이거는 확실히 반대네요. 키가 크고 작고. 그래서 형은 키가 크지만 동생은 키가 작아요. 그래서 확실히 지만을 써야죠. 자, 이 옷은 네, 사고 싶어요. 비싸도 사고 싶어요. 얻어도 되죠. 그런데 여기는 지만, 이 옷은 비싸지만 사고 싶어요. 여행을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네, 시간이 없어요. 네, 저도요. 선생님도요. 네, 여행을 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만, 아시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휘 지금 많이 했어요. 발령을 받다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개, 부족, 뭐 부탁 이런 거는 쉬운 단어니까. 그리고 문법, 어렵지 않은 문법 다 배웠던 문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첫 출구돼서 중요한 인사말에 쓰인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영상을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입사원 트엉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트엉 씨, 자리는 이쪽이에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모두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들이니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네, 영상 확인하셨죠? 처음 들을 때와 이제 처음 봤을 때와 지금 다 공부를 하고 봤을 때 완전히 다를 거예요. 공부를 하고 나서와 하기 전과 하고 나서 다르다는 걸 느끼시죠? 한 번만 보고 끝내지 말고 계속 여러 번 보면서 뒤에 강의 보기 전에 확실하게 알고 이 강을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깐 알아둬야 할 비즈니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회사에 출근을 하면 그 회사 안에는 여러 가지 부서가 있어요. 일하는 종류가 다른 거죠. 보통 뭐 총무부, 회사 직원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서포트, 이렇게 지원해주는,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부서가 총무부예요. 중요한 부서죠. 그 다음에 회사, 우리가 회사가 화장품 회사예요. 그럼 화장품을 팔아야죠.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업부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뭐 어떤 것도 안 중요한 건 없지만, 그래서 영업부, 이 주인공 트엉도 영업부로 발령을 받았어요. 홍보. 자,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럼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야 해요. 광고를 해야죠. 그걸 하는 곳이 홍보부예요. 인사. 직원들이 인사 발령.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또 사원에서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승진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 인사부예요. 그 다음에 구매는 판매의 반대죠. 판매하다는 물건을 파는 것, 구매하다는 물건을 사는 것. 회사에 일을 하려면 필요한 것들이 많죠. 컴퓨터, 책상, 의자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또 회사 물건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구매하는 구매. 또 전산, 컴퓨터로 모든 게 다 일이 이루어지죠. 그거를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맡아서 하는 곳. 이 외에도 회사마다 부서가 조금씩 다르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위는 여러분 다 아시죠? 가장 높은 사장, 오너죠. 오너. 대표라고도 합니다. 대표, 오너가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표. 요즘은 대표, 사장님, 대표님,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여러분들이 입사, 학교는 입학, 회사는 입사. 그렇죠? 처음 입사를 하면 신입사원이죠. 사원, 신입사원. 그 다음에 조금 몇 년 있으면 경력사원이 됩니다. 경험이 생기는 경력사원.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또 이 사이사이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밑에 주임, 이렇게 주임이라고도 있을 수 있고, 이게 회사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직위와 부서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낯설지 않게 익숙하게 근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까지 오늘 비즈니스 한국어 기초 첫 번째 1강을 끝냈습니다. 여러분, 시작했어요. 이제, 선생님과 끝까지 한번 열심히 가봐요. 저는 2강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